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고급 레스토랑 안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식당 안의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가 결국 폭발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간이 싱겁네. 이건 느끼해. 저기 집이 더 낫던데. 오늘도 어김없이 식사 내내 불평을 늘어놓던 시어머니.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앞에 두고도 그녀의 입에서는 불만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드시면서도 계산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매 요리마다 평가를 멈추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곤조를 부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결국 폭발해버린 며느리.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사는 32살,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부산 살아요. 48살, 설거지하면서 듣습니다. 대전 27살, 점심 먹으면서 들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이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3년 전 봄날 29의 수진 씨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시댁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남편 민수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첫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죠.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그날 무척 다정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수진 씨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안심했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5월에 치러졌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간섭 없이 젊은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 집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꾸며라. 예식장도 신부 맘에 드는 곳으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진 씨는 시댁 복을 타고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댁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후 신혼의 단꿈 속에서 수진 씨와 민수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기에 평일에는 각자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시부모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부모님들 모시고 외식하는 게 어때? 민수 씨가 제안했고 수진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당연한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일주일 전부터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한식당을 찾아 리뷰를 꼼꼼히 읽어봤죠.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어요. 어른들 모시기 좋습니다. 주차 편리해요. 이런 리뷰들을 보며 한 곳을 골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5만 원대의 가격이었지만 어버이날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약까지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죠. 어버이날 당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 따뜻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친정 부모님도 이쪽으로 자리를 안내하고 물을 따라드리며 수진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해물 샐러드, 이어서 전복죽, 그리고 갈비찜과 생선구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수고했네 하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죠. 그런데 이거 간이 좀 싱거운데.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수진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입맛이 그러실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니, 간장 좀 더 드릴까요? 하고 물었죠. 하지만 그 다음 요리에서도 그 다음에서도 이건 좀 느끼한데. 내가 아는 집은 이것보다 훨씬 담백했는데. 갈비찜이 좀 질긴 것 같아. 우리 동네 그 집이 더 부드럽던데. 생선이 비린내가 나네. 신선하지 않은 건가?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음식 평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이죠. 수진 씨는 점점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자리인데 왜 이러시는 걸까? 그래도 첫 어버이날이니까 실수로 입맛에 안 맞는 집을 골랐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신, 명절, 시부모님을 모실 때마다 외식을 했습니다. 1년에 대략 5번 정도, 어버이날 1번, 시부모님 생신 각각 1번씩 해서 2번, 명절 2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매번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파스타가 너무 느끼해. 피자는 왜 이렇게 짜? 일식집에서는 생선회가 두툼하지 않아. 초밥 밥알이 흩어져. 고깃집에서는 고기가 질겨. 된장찌개 간이 안 맞아. 수진 씨는 매번 새로운 곳을 알아보고 리뷰를 확인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분위기 좋고 음식 맛도 보장된 곳만 골랐죠. 가격도 신경 썼습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적당한 선에서 품질 좋은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은 강북에서 강남까지 차로 40분을 달려 유명한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예약이 한 달 전부터 꽉 차는 곳이었죠.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기로 유명해요.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먼 데를 와? 우리 동네에도 맛있는 집 많은데. 이거 양이 너무 적네. 이 가격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간이 싱거워. 내가 집에서 해 먹는 게 낫겠다. 수진 씨는 그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음식을 많이 드신다는 거였습니다. 입으로는 맛없어, 이게 뭐야 하시면서도 접시는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후식으로 나온 디저트까지 남김없이 드셨죠. 심지어 배불러 하시다가도 다른 사람 접시에 남은 음식까지 아깝잖아 하시며 가져다 드셨습니다. 정말 입맛에 안 맞는 건가? 아니면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다 드시는 걸 보면 맛있으신 것 같은데 왜 자꾸 불평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15번의 외식 자리, 15번의 투덜거림. 수진 씨는 이제 시부모님과의 식사 약속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편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외식할 때마다 음식에 대해 불평하시는 거 좀 거슬려. 아, 그래.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어머니의 모습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수진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내고 모시는 건데 왜 자꾸 불평을 하시는 거야? 차라리 계산을 하시든지. 그건 그렇지만 엄만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수진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어머니 편만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시면 나도 참지 않겠어.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어머니 생신날, 이번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분위기도 우아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나오는 곳이었죠. 가격은 1인당 8만 원, 4명이면 32만 원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만족하시겠지. 수진 씨의 기대는 에피타이저가 나오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야? 양이 왜 이렇게 적어? 빵이 좀 딱딱한데. 수프가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 고기가 질겨 씹기 힘들어. 이 새우는 비린내가 나는데. 소스가 느끼해. 내 입맛엔 안 맞아. 수진 씨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비싼 데를 왜 와? 차라리 그 돈으로 고깃집을 가든지. 여기 구성도 별로고 내가 아는 집이 훨씬 나았는데.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저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수진 씨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고 남편 민수 씨는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해요? 제가 진정을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참았어요. 3년 동안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매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음식 나올 때마다 불평만 하시잖아요. 싱겁다, 짜다, 느끼하다, 질기다. 도대체 어떤 걸 드셔야 만족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식당을 알아보는지 아세요? 리뷰 수백 개를 읽어보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도 따지고 주차도 편한 곳으로.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모시는데 매번 식사 내내 불평만 들으면 저희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레스토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멈추고 이쪽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아, 시아버지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아니,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아버님은 항상 잘 드시고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수진 씨는 시아버지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음식이 나올 때마다 수고했네. 잘 먹겠습니다. 하시며 감사를 표현하셨으니까요. 문제는 오직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라는 표정이었죠. 솔직하게요? 그럼 계산은 솔직하게 안 하시면서요? 수진 씨의 입에서 결국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만 3년 동안 속으로만 삭혔던 그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계산하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당연히 내는 거지. 당연히요? 그럼 당연히 대접받으시는 건데 왜 자꾸 음식에 대해 평가를 하세요? 저희 기분이라도 좋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맛이 없다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냅킨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생일 식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드시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겨우 식사를 마쳤죠. 계산을 하고 나올 때 시어머니는 수진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도 시어머니는 먼저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안하다. 얘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진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좀 심했어. 엄마가 서운해 하셨잖아. 내가 심했어?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는 해. 근데 그래도 엄마 생신날인데. 그래서 3년 동안 참았잖아. 어버이날에도 생신날에도 명절에도 매번 참으면서 모셨다고. 알아. 근데 엄마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 그런 스타일? 그게 말이 돼? 남의 돈으로 밥 먹으면서 계속 평가하는 게 스타일이라고? 수진 씨는 창밖을 돌아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고 수진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연락이 없었죠. 민수 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날 일은 미안해. 미안하긴. 내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넌 가만히 있었잖아. 아니, 엄마 수진이도 3년 동안 참은 게 있어서. 참았다고? 뭘 참았어?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거짓말을 하라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매번 정성껏 준비하는데 음식에 대해 계속 평가를 하시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평가?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야. 가족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엄마, 솔직히 음식 맛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간이 좀 싱거웠잖아. 그런데 엄마 다 드셨잖아요. 남기신 적도 없고. 아깝잖아.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전화는 그렇게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서운해. 3년 동안 얼마나 서운했는데. 알아. 근데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왜 우리가 잘못한 건 어머니잖아. 그래도 엄마니까.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니까 이 말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곰곰이 되짚어 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계산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음식 평가를 멈추지 않는다. 둘째, 누구보다 많이 드시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다. 셋째, 지적을 받으면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며 방어한다. 넷째, 내가 아는 집이 더 낫다는 식으로 비교를 한다. 수진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민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식할 때마다 음식에 대해 불평만 하십니다. 계산은 저희가 하는데 매번 간이 싱겁다, 느끼하다, 다른 집이 더 낫다고 하세요. 그런데 누구보다 많이 드십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공감돼요. 유유. 전형적인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네요. 맛있게 드시면서 왜 불평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관심받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 마지막 댓글이 수진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심받고 싶으신 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음식 평가를 할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어머니, 다른 거 주문해 드릴까요? 어머니, 어떤 게 좋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때 시어머니는 자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신을 신경 쓰는 모습, 혹시 그게 좋으신 걸까? 수진 씨는 과거의 식사 자리들을 더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날, 한정식집에서 간이 싱거운데? 라고 하신 후 민수 씨가 엄마 간장 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니, 괜찮아. 그냥 먹을게라고 하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생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가 느끼해라고 하시자 수진 씨가 그럼 제 것과 바꿔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계속 느끼하네, 느끼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절, 고깃집에서 고기가 질겨라고 하시자 시아버지가 그럼 더 구울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먹을게라고 하시면서도 한 점 드실 때마다 질기네, 질겨를 반복하셨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평을 하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불평을 통해 관심받는 것, 가족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이 정말 맛없어서가 아니라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시는 걸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관심받아야 하는 걸까요? 수진 씨는 민수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솔직히 물어볼게.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 잘하셨어? 응?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서 어머니가 음식 평가를 그렇게 잘하시는 걸 보면 본인은 요리를 잘하시나 싶어서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셨어. 아빠가 오히려 더 잘하셨지. 그래, 응, 맨날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만 해주셨어. 그것도 맛이 솔직히 별로였어. 아빠가 퇴근하시고 나서 직접 요리하시는 날이 더 많았지.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본인은 요리를 잘 못하시면서 남이 해준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다니. 그리고 있잖아. 민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집에 안 불렀잖아. 반찬도 안 해주시고. 응,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엄마가 반찬도 해주고 집에 와서 밥 해주고 그러거든. 민수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요리를 못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 창피하셔서. 수진 씨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리를 해줄 자신이 없으신 겁니다. 본인이 요리를 못하니까 며느리에게 맛없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창피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외식으로 때우는 건데 외식 자리에서는 본인이 요리한 게 아니니까 마음 놓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맘껏 평가해도 되겠지라는 심리인 거죠. 하지만 그게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수진 씨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거잖아. 그걸 매번 평가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좀. 알아. 나도 이제 들리더라. 내가 말하고 나서부터 엄마가 정말 매번 불평을 하시는구나 싶었어. 민수 씨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불평이 아니라 그냥 대화인 거야.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대화, 일방적인 평가가 대화야? 엄마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을 수도 있어. 어른이 음식에 대해 평가하는 게.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에는 3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친정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 좀.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간의 외식 자리, 시어머니의 불평, 그리고 폭발했던 그날의 일까지. 친정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그 마음 엄마가 다 이해한다. 정성 들였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지. 응, 엄마.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엄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 아니, 들어봐. 시어머니는 아마도 소외감을 느끼고 계실 거야. 소외감, 수진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 며느리는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외식도 챙기고 다 잘하잖아. 근데 시어머니는 뭘 해줄 수 있어? 요리도 못하시니까. 집에도 안 부르시고 반찬도 못 해주시고. 친정 어머니의 말에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쩌면 그 불평이 나도 이만큼은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닐까? 나도 맛을 평가할 줄 안다. 나도 좋은 음식점을 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으신 거지. 그렇다고 해도 물론 방법이 잘못됐어. 며느리 기분을 생각 안 하신 거니까. 하지만 악의는 없으셨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 씨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평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걸까? 며느리에게 뭔가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소외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걸까?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수진 씨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3년 동안 상처받은 건 자신이니까요. 레스토랑에서의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 씨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말수가 적었고 수진 씨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일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3년 동안 참았는데 어쩌면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아빠 생신이야.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말에
몸이 굳어버렸죠. 그렇구나. 우리 어떻게 할까?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잖아. 근데 엄마 때문에 아빠 생신을 수진 씨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고마워하셨고 며느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의 생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외식은 하기 싫어.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돈 봉투만 드리는 건 어때?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원하시는 거 사드시라고. 민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좀 싸늘해 보이지 않을까? 특히 저번 일 이후에 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여보,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어머니 얼굴 보기가 싫어. 아직은. 응. 하지만 아버님 생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수진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어때? 내가 요리할게. 뭐? 우리 집에? 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외식은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런데 돈 봉투만 드리는 것도 아버님께 신뢰 갖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야. 근데 엄마가 오실까? 모르지. 하지만 아버님 생신인데 안 오시려나?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어머니가 함부로 말씀 못 하실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인데 면전에서 맛없다고 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그건 그럴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어머니가 불평하시면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아. 민수 씨는 아내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생신 축하드려요. 오, 그래 고맙다.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수진이가 직접 음식 준비하겠대요.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의 놀란 기척이 들렸습니다. 뭐, 수진이가? 아니, 그럴 것 없는데. 우리가 뭐, 아니에요. 수진이가 하고 싶대요. 아버지 생신인데 정성껏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러니까 오세요. 저번 일은 다들 잊어버리고.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 어머니한테도 내가 얘기해 볼게.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다는데 가야지. 전화를 끊고 민수 씨는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신데 엄마한테도 말씀하신다고. 그래, 수진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생신 3일 전부터 수진 씨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그리고 미역국까지 정성스럽게 차릴 생각이었죠.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갈비는 제일 좋은 것으로 야채들도 싱싱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지만 시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늘 고마워하시고 배려해 주시던 그분께 제대로 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날 밤 수진 씨는 갈비를 재워두고 나물들을 손질했습니다. 잡채 재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민수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수진 씨는 오히려 요리를 하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면서 3년간의 억울함을 모두 이 음식에 담는 기분이었죠.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생신 당일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가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시어머니는 수진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실내화를 갈아 신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 씨가 시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 그래 고맙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했겠구나. 시아버지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전, 나물들, 미역국,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자리에 앉은 네 사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생신이니까 건배. 민수 씨가 어색함을 깨려고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자, 드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수진 씨가 갈비찜을 시아버지 앞에 덜어드렸습니다. 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입 드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와, 맛있다. 수진이 요리 솜씨가 정말 좋구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집어드셨습니다. 수진 씨는 긴장한 채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하실까? 간이 싱겁다고, 질기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시기만 했죠.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잡채도 맛있고 전도 바삭하니 좋고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계속 드셨습니다. 갈비찜도 잡채도 나물들도 남김없이 드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뭐라고 하시려나? 어머니,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다. 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요리를 못해. 평생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어. 민수 아빠가 퇴근하면 항상 라면이나 김치찌개. 그것도 맛없게 끓였지. 민수가 어렸을 때도 제대로 된 밥을 해준 적이 없어. 시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래서 수진이한테 미안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집에 부르지 못하고 반찬 하나 해주지 못하고 며느리한테 음식 대접 한 번 못하는 시어머니가 창피했어. 시어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마다 내가 그랬던 거야. 나도 음식 맛을 안다는 걸, 나도 뭔가 말할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수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시어머니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하나하나 신경 쓴 흔적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평생 안 해봤으니까 몰랐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이 사람이 평생 요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 나도 알면서 위로해주지 못했지. 아니에요, 아버님. 수진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제 감정만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매번 정성껏 준비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서러웠어요. 미안해. 하지만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무언가 불편하시거나 아쉬우시면 돌려 말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될까?
네, 하지만 음식 평가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없으면 그냥 내 입맛에는 조금 안 맞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먹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식어가잖아.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 케이크를 준비했죠. 수진 씨가 직접 주문한 케이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초코 케이크였어요. 아버님, 촛불 불어주세요. 하하하, 이 나이에 촛불을 불다니. 시아버지가 웃으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죠. 케이크를 자르고 커피를 내오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네, 어머니.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수진 씨는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너처럼 요리를 배우고 싶어 이제라도. 네, 나이 들어서 배우기 창피하지만 너한테 배울 수 있을까?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니. 어머니, 정말요? 응,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민수 아빠한테도 너희한테도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좋아요, 어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 요리를 배우시면서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수진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이제는 정말 조심할게. 민수 씨가 감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3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외식 말이야. 생신이나 명절 때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분간은 외식이 부담스러워요. 그렇겠지. 시아버지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을 계속 뵙고 싶어요. 그래서 수진 씨가 생각해둔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는 건 어때요? 제가 요리할게요. 물론 어머니도 함께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우리가 너무 폐가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만드는 게 저는 더 편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보람도 있고요. 그래도 그리고 어머니께 요리를 가르쳐 드리면서 함께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요리 배우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함께 준비해요. 민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시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솔직히 나도 외식보다는 집밥이 더 좋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그래, 그럼 이렇게 정하죠. 앞으로 생신이나 명절에는 여기서 함께 요리하고 드시는 걸로. 수진 씨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함께 요리해도 될까요? 어머니 부엌에서 어머니께 직접 가르쳐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는 어머니가 직접 아버님께 그리고 저희한테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시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부러웠어. 네, 수진이 너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잖아.
나는 평생 제대로 하는 게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요리 나는 정말 못해. 민수가 어렸을 때 다른 집 엄마들은 도시락도 예쁘게 싸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 어머니, 민수 아빠가 불평 한 번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섭섭했을까. 매일 라면이나 김치찌개만 먹으면서. 시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괜찮았어? 진짜로? 아니야. 당신은 착해서 참은 거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나타났을 때 더 그랬어. 이렇게 완벽한 며느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 어머니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수진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찬 하나 못 해주고 집에 한 번도 못 불렀잖아.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들 김치도 담가주고 밑반찬도 해주는데. 어머니,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살림에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고 재촉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어머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아직 아이 계획 없다고 했을 때도 너희가 알아서 하렴 하셨고 그야 너희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 진심이에요. 수진 씨는 정말로 그 부분이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않고 젊은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 것,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는 것도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 세대에서는 드문 생각이에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보고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고 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다들 일하잖아. 어머니는 생각이 열려 계세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뭔가 잘한 게 있었네. 많아요. 어머니가 잘하신 게 정말 많아요. 단지 외식 자리에서만 조금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여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근데 너한테는 매번 상처였던 거지. 민수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 동안 참으면서. 이제는 알았으니까 됐어.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수 씨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요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민수야.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신 라면, 김치찌개. 저는 맛있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요. 엄마가 만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민수야. 그리고 아빠가 요리하실 때도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하시고 웃으시던 모습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기억이에요. 시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러니까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우리 가족,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모두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라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 마음 잘 받았다. 평생 잊지 않을게.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용기 내줘서 고마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도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이제부터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부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가는 것.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올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리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함께 요리해 볼까?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뭘 만들고 싶으세요? 갈비찜. 오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그럼 제가 재료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미리 준비해 주시면 다음 주에 함께 만들어 봐요. 알았어. 기대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소녀처럼 밝아졌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그리고 고마워. 저도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네, 어머니. 시부모님이 떠나고 민수 씨와 수진 씨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오늘 정말 고마워. 뭐가? 엄마한테 그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용서해줘서. 수진 씨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야. 그렇구나. 3년간의 상처가 하루 만에 사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수진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해 볼게. 어머니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노력해 볼게. 민수 씨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여보, 응? 앞으로 또 어머니가 실수하실 수도 있어. 오래된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렇겠지. 그럴 때는 당신이 바로바로 말해줘. 엄마,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는 거야. 민수 씨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 노력하자. 수진 씨는 장을 보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찜 재료를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료 다 준비해 왔어요. 고마워. 나도 준비했어. 앞치마도 하고. 시어머니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요리 수업을 위해 새로 사신 것 같았죠. 그럼 시작할까요? 응. 부엌에서 두 사람은 함께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갈비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야 해요. 이렇게 그렇구나. 나는 그냥 씻기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누린내가 없어져요. 배우는 게 많네. 시어머니는 수진 씨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며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섞는 거예요. 이 비율이 중요한 거야? 네, 이 비율을 맞춰야 맛이 깊어져요. 아, 그래서 내가 만들면 맛이 없었구나. 비율을 몰랐네.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에 양념을 버무리고 냄비에 담고 불에 올리고 이제 중불로 40분 정도 끓여야 해요. 중간중간 뒤집어주면서요. 알았어. 끓이는 동안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 나한테 실망 안 했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시어머니 요리도 못하고 며느리한테 상처만 주고. 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내가 정말 복 받았어. 저도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시어머니가 신기한 듯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민수 아빠한테 빨리 보여줘야겠다. 시어머니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왔어? 오, 며느라가 도 왔네?
여보, 봐봐. 내가 만들었어. 갈비찜.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냄비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당신이? 정말? 응. 며느리랑 같이 만들었지. 와, 대단한데? 시아버지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거짓말 아니지? 진짜야?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 맞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들었어.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줬지만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의 집 부엌에서는 두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시어머니였죠. 수진아, 이 도토리묵은 이제 썰어도 돼? 네, 어머니. 얇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양념이 잘 배어요. 알았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두 사람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고 시어머니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요리 실력이 정말 늘으셨어요. 그치? 나도 신기해.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줄은.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복잡한 명절 음식까지 만들 수 있게 됐죠.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그래, 근데 괜찮겠어? 우리까지 오면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전혀 부담 안 돼요. 수진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준비해 주시니 오히려 일이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죠. 어머니, 아버님은 송편 좋아하시죠? 응. 특히 깨 들어간 거. 그럼 깨송편 많이 만들어요. 제가 반죽할게요. 나는 소 만들게.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시고 가끔은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 씨가 진심으로 칭찬하면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치? 나도 이제 좀 만들 줄 알게 됐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외식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전 시아버지 생신 때 온 가족이 함께 일식집에 갔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금 긴장했었죠. 혹시 또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초밥 정말 부드럽네. 맞아요, 어머니. 여기 초밥이 유명해요. 고마워, 수진아. 좋은 곳 알아봐줘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평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의 말씀뿐이었죠. 수진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 응, 나도 놀랐어.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수 있다니.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민수 씨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줘서.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 씨와 시어머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리 수업을 마치고 두 사람만의 티타임을 갖기로 했죠. 수진아,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말요? 응, 평생 못 해본 요리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잖아. 그것도 내 덕분에. 시어머니의 눈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민수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대. 정말요? 응, 뭔가 삶의 낙이 생긴 것 같다고. 요리 배우는 게 그렇게 재미있냐고.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어.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게 즐거운 줄 몰랐어. 수진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기뻐요,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그리고 며느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 일 정말 미안했어.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했어.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아니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소리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어머니, 고마워 깨닫게 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줘서. 수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3년 동안 쌓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날 어머니 집에 처음 갔을 때도 조금 억지로 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어? 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어머니도 아프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수진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진심으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에게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잘 다녀왔어? 응,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다행이다. 요즘 너 표정 보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예전에는 명절이나 부모님 만날 날이 다가오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거든. 민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엄마랑 함께 요리하는 거. 맞아. 이제는 정말 즐거워. 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나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민수 씨는 늘 가운데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함께 요리하고 함께 대화하는 모습, 그보다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됐다. 응, 그러게. 수진 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추석 당일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시고 수진 씨의 부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양가가 함께하는 명절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돈댁.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음식 준비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니에요. 수진이랑 같이 했어요. 요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 정말요? 대단하세요. 수진이가 가르쳐 줘서. 이제 저도 제법 만들 줄 알아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송편. 자, 모두 앉으세요. 식사 시작합시다.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와,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수진 씨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사돈댁이? 네. 수진이가 가르쳐 줘서. 이제는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드는데 참여한 음식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이 송편도 제가 빚었어요. 이 나물은 수진이가 만들었고요. 잡채는 우리 둘이 함께 만들었어요.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수진 씨와 민수 씨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엄마가 저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 처음 봐. 민수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다 너 덕분이야. 아니야, 어머니가 변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야.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살짝 문을 열어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댁에게 갈비찜 레시피를 점검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갈비찜은 이렇게 재워야 해요. 아, 그렇군요. 양쪽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수진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처음에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어. 민수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 그래서 그날 폭발한 거고. 응. 근데 지금은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수진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오래된 습관도 변하려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 그러게. 그리고 나도 변했어. 좀 더 이해하게 됐어. 어머니의 입장을, 어머니의 아픔을. 민수 씨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 씨의 집 부엌, 시어머니가 혼자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양념을 하고 볶고 끓였습니다. 완성. 테이블 위에는 근사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치? 나도 이제 제법이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수진하다. 내가 가르쳐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배우셔서예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를 며느리로 맞아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를 나눴습니다. 가족 관계는 때로 힘들고 복잡합니다. 특히 고부 관계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변화하려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컴플렉스, 며느리에게 뭔가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소외감,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죠.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상처는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고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6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배우는 것.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의 오해,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가족처럼 함께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고민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